권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제 첫 번째 방송을 올리고 나서 주변에 아는 지인들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반응은 너 뭐하냐 너 뭐하고 사냐. 그리고 저를 이제 목사로 만나고 아는 분들은 좀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하다. 목사님이 그런 거 해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걸 좀 의도한 게 있거든요. 목사도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조금 말하고 싶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재미로 한다? 뭐 재미로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벌써 김칫국을 벌써 드셔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냐.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나와서 뭐 교회 이야기하고 또 목사가 뭐 돈이 될 거라고는 단 0.1도 생각한 적이 없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편견,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오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그 방송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거 해도 되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일부러 무거운 주제나 굉장히 막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런 주제는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를 아시는 분들이 감기 걸렸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째 좀 골골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아들은 지금 독감에 걸려가지고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계속 누워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주변 똑똑이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인 김재동 씨 아시죠? 방송인 김재동 씨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뭐 대충 이런 워딩이었습니다. 뭐 지잡대 나온 놈이 방송에서 왜 이렇게 설치냐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지잡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방에 이제 뭐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대학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저도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지방에 있는 무슨 대학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뭐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댓글을 단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의도.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재동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색깔 때문에 그런 댓글을 일부러 막 달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김재동 씨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물어뜯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잡대를 말하고 그런 놈이 방송에 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시사에 대해서 이렇쿵,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저렇쿵 이렇게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죠. 좀 더 나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자격을 우리는 준 적 없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결국 이거예요. 제대로 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뭐 제대로 된 좋은 대학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대학이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말하면 나 그 대학 나왔어 라고 하면 오 이런 대학 있잖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그 대학 갔어. 오 진짜 대박. 이런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그게 통용되고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 안에서 여전히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은 좋은 대학을 나온 똑똑이들을 원해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똑똑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난리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거의 뭐 인생을 거의 헌정하다시피 해서
완전 다 바치듯이 해서 그 똑똑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느끼고 있었던 건데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경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3들이 수능을 봤는데 분위기나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교회 안에도 다들 뭐 수고했네, 뭐 고생했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죠. 그 누구누구네 집사님 그 아들이 서울대 갔대. 그 누구누구네 그 집사님 김 집사님 있잖아. 김 집사님 그 아들이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학 갔대. 그런 이야기들이 쭉 오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가 던져요. 아이고 하나님 축복 받았네, 하나님 은혜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그랬나? 내가 그런 축복을 줬나?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목회자로서 또 아이들의 부모로서 저는 불편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최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거하고도 좀 같은 맥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그 아이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진학한 아이들만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냐는 거죠.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생각이 통용된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13세에서 19세까지 물론 그 전부터 아이들이 공교육과 학업을 감당하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 13세에서 19세까지 학업, 소위 공부라고 하는 한 분야에 몰두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만 유독 똑똑이 소리를 들어야 하고 천재들로 인정을 받냐는 거죠. 꼭 서울대를 가야만 천재인가?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의 어떤 과를 가야만 똑똑이인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 13세에서 19세 때 다른 걸 좋아하고 몰두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저는 13세에서 19세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음악. 그때는 음악만 했습니다. 음악만 좋아했고 하루 종일 음악만 들었어요. 당연히 공부 못했죠. 잘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이 커요.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큰데 뭐냐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부모님도 진짜 똑똑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때문에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때 드럼을 더 하고 싶다고 하니까 다른 학원은 제가 다닌 적이 없어요. 뭐 수학, 뭐 영어, 국어 뭐 학원은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닌 학원이 어디냐면 드럼 학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정말 쥐어짜고 드럼 학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사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좋았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엄마가 시켜준다. 그냥 뭐 철없이 마냥 좋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선택이고 대단히 천재적인 발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엄마나 아빠 눈에는 보인 거죠. 얘가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게 보였고 그걸 인정해줬고 그걸 또 밀어줬던 거죠.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이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진짜 은혜고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그것이 꼭 학교 공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공부를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재밌는 또 이야기가 제가 음악을 진짜 좋아하긴 했나 봐요. 지금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퇴직금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퇴직금을 받은 날 제가 집에 있었는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엄마가 뭐라 하냐면 시내에 있는 인켈로 오라는 거예요. 인켈을 아시는 뭐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고 저보다 윗 세대는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오디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뭐 MP3 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하지만 그때는 CD로 그 전에는 레코드판으로 이렇게 음악을 듣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오디오 기계를 파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갔더니 어머니가 미리 딱 보고 계셨더라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생각도 못했죠. 너무 사실은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집에서 그 인켈 매장으로 가는 길에 그 설렜던 마음이 지금도 막 감격이에요. 진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정도로 저를 잘 알아주셨어요. 13세에서 19세 때 제가 뭘 좋아했고 뭘 하고 싶었는지를 잘 알아주셨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공부했던 경험했던 음악을 가지고 지금도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취미가 뭐예요 하면 저 독서요, 음악 감상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취미가 음악 감상이거든요. 지금도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들으면 정말 그 자체로 힐링이 돼요. 그리고 또 음악적인 그 감각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조금 센시티브하게 감각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13세 19세 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 때 그냥 죽어라 책만 파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감각이 저는 있다고 저는 스스로는 자부하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때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때 요리를, 여행을, 그리고 남을 돕거나 사회를 섬기는 어떤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거기에 몰빵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의 존재,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뭔가 그럴듯한 사회,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한 편협한 장애물 때문에 더 한 걸음 못 나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요새 이제 저도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중 앞에 드러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할 때도 있고 법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왜 저 정도 생각밖에 못하지? 소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소위 13세에서 19세까지 공부만 했다는 사람들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 자리에 13세, 19세 때 잘 놀던 사람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13세, 19세 때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남을 돕고 세상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봉사를 좋아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그럴듯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김제동 씨 이야기로 돌아와서 과연 방송인 김제동 씨가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주장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김제동 씨는 대한민국에서 말 잘하기로 손에 꼽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자체로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한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제동 씨는 13세에서 19세 때 공부가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해봅니다. 그러다가 김제동 씨도 이제 20세가 지나면서 비로소 그 어떤 사회의 시스템, 어떤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공교육을 벗어나는 동시에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개인 인생사는 잘 모릅니다만 말하는 게 너무 좋고 재미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너 말 잘한다 라는 이야기 들리니까 그쪽 계통의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비로소 본인의 재능을 인정받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건 공영방송 프로그램도 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제동 씨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김제동 씨 같은 천재들이, 똑똑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비록 좋은 대학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13세에서 19세 때 공부라는 어떤 한 분야에 열심을 내지도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전 천재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만 할 수 있는, 제가 저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좀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어요.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묻거든요. 목사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 K대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그리스도 대학교라고, K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대학교. 그래서 서울 K대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평소에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목사님 고려해놨나 보다 뭐 이렇게 하죠. 네, 어쨌든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자녀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 내 자녀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9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